안녕하십니까? 이번 교육에서는 국제노동기구 ILO에서 제정한 해상노동협약, 영어로는 Maritime Labour Convention, 줄여서 MLC에 대해 학습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앞서 먼저 MLC가 제정된 배경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선원의 근로조건이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였고, 일부 선박에서는 근로환경이 매우 열악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선원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주요 원인이 되어 왔기에 ILO는 선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난 80여 년에 걸쳐 채택하였던 상선 선원 관련 39개의 기존 협약과 29개의 권고를 하나로 통합하여 2006년 MLC를 제정하였습니다. MLC는 선원의 고용, 근로조건, 건강, 복지, 거주 환경 등 전반에 걸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규정을 통해 선원이 인간다운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이러한 MLC의 주요 항목들을 함께 살펴보고 실무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저 연령에 대한 규정을 보겠습니다. MLC는 만 16세 미만의 인원은 선내 고용이 금지되며 18세 미만의 선원은 야간 근로 및 위험 작업에 제한을 줍니다. 특히 야간 근로는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대를 포함한 최소 9시간을 의미하며 이는 청소년의 신체 리듬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이 연령대의 선원이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받을 수 있는 작업에 투입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선박의 안전이나 생명에 위협이 되는 비상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이러한 근무가 일시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 후 충분한 휴식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선원의 건강진단서에 대한 규정입니다. 선원은 해상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건강 상태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청력, 시력, 색각, 전반적인 건강 상태 등을 평가받게 됩니다. 이 평가는 STCW 협약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유효 기간은 18세 미만의 1년, 성인은 최대 2년입니다. 직무 수행에 필요한 이 훈련과 자격 증명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선원은 적절한 교육과 자격증 없이 선례 근로를 할 수 없으며 특히 긴급 상황에 대비한 인명 안전 교육은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STCW 협약과 IMO 강행 규정에 근거하여 국제 기준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이에 부합하는 자격을 확보해야만 업무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안전교육 또는 상급 안전교육을 미이수한 해상 구성원들은 선내 근로가 제한됩니다. 이제 고용 계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원 고용 조건은 법적 효력을 갖는 계약서 형태로 명확히 문서화되어야 하며 근로기간, 해지 조건, 송환 권리 등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선원은 계약 체결 전에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자문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해적이나 무장 강도 상황과 같은 위기 속에서도 계약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임금에 대한 규정도 MLC의 핵심 상황입니다. 임금은 최대 한 달 단위로 정기적으로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선원에게 불리한 환율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선원은 가족에게 소득 일부를 송금할 권리가 있으며 심지어 해적이나 무장 강도 상황에서도 임금의 보호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루 최대 근로시간은 14시간, 주당 최대 72시간이며 최소 휴식시간은 하루 10시간, 주당 77시간 이상 보장되어야 합니다. 휴식은 2번 이하로 나눌 수 있으며 그중 한 번은 반드시 6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선원의 피로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근로 외에도 해상구성원은 고용기간 동안 유급 연차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매월 2.5일 이상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가 사용 시기는 선원과 협의 후 결정하며 송환지 관련 장소에서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선원은 건강과 복지를 위해 상륙할 권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해고되거나 계약이 종료될 경우 선원은 일정 조건에 따라 무상 송환된 권리를 가집니다. 송환 시에는 여행 경비, 식사 및 숙박 비용이 포함되며
이 모든 비용은 선박 소유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선박 소유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기국의 책임 당국이 이를 대행하고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박이 침몰하거나 멸실될 경우 선원은 최대 2개월치의 임금의 실업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사망이나 부상에 대한 권리 또한 국내법, 노사정 단체 협약에 따라 보호됩니다. 승무 정원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선박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을 위해 최소 정원을 확보해야 하며 이는 반드시 최소안전 승무 정원 증서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승무 정원 설정 시에는 과도한 노동과 피로 방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선원의 거주 환경 또한 중요합니다. 침실, 식당, 위생시설, 난방, 조명, 오락시설 등은 모두 건강과 복지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기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식량과 조달 관련 규정에서는 충분한 양, 영양가, 다양성을 갖춘 식사가 제공되어야 하며 조리는 위생적이고 조리사는 직무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식사는 무료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의료관리 측면에서는 선박 내에 의료장비, 의약품, 진단 및 치료 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하며 필요시 기항지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 방문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STCW 기준에 따라 의료관리자 교육 이수도 필수적입니다. 또한 무선 통신을 통한 24시간 의료 조언이 무료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의료 자료 자문과 관련해서는 HSQ 매뉴얼 PMP 챕터 8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선박 소유자의 책임 또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원 고용 기간 중 질병이나 부상 발생 시 이에 대한 치료비, 식비, 숙박비 등을 포함한 비용은 선박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며 이에 대한 재정 보증 또한 제공해야 합니다. 안전 및 사고 예방에 대한 규정도 중요합니다. 선박 내에는 위험 평가와 교육을 포함한 안전 정책이 도입 및 이행되어야 하며 직무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예방 조치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사고 보고와 시정 조치를 위한 시스템 구축 역시 필요합니다. 또한 항구에 도착한 선원이 이용할 수 있는 육상 복지 시설도 중요합니다. 이에는 인터넷 접속, 여가 및 운동시설, 종교 및 상담시설이 포함되며 선원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위해 적극 지원되어야 합니다. 사회보장 측면에서는 의료, 질병급여, 실업급여 등을 포함한 최소 3가지 항목 이상에 대한 보호가 보장되어야 하며 육상 근로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요건들이 충족될 경우 선박은 해상노동 접합증서와 선언서를 발급받게 되며 이는 5년 이내로 발급되며 중간 검사를 통해 유효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선내 및 육상의 불만 처리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선원은 기밀 보호하에 항만국, 기국, ILO에 단계적으로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MLC에 규정하는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MLC를 어떻게 적용하고 이행해야지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지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